지난번에 이런 거 있었어. 아 진짜? 아니 그 편집 해주면 안 돼요? 편집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뭐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자꾸 유재훈 PD님께서 자꾸 7분 내로 끊으라고 그러는데. 네. 안녕하세요. 톡톡그룹 규현입니다. 자, 지난주 저희 영상에서 장안의 화제가 됐었죠. 화제가 네. 됐습니까? 네. 오늘은 변리사라는 직업이 갖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일 변리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.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 역량에 따라서 직업의 수명이라고 해야 될까요? 수명도 되게 많이 바뀔 수가 있고 월급, 뭐 연봉 이것도 나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이제 변동이 될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간 웰빙을 원한다면 그만큼 이제 뭐 그냥 대기업에 다닐 때보다 뭐 연봉도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내가 좀 더 대기업 이상으로 뭔가 좀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뭐 야근도 많이 하고 뭐 주말 출근도 많이 하고 좀 희생해야 될 부분도 뭐 좀 있다. 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수의 계약을 받아서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소위 뭐 그냥 을이잖아요. 을이다 보니까 어쨌든 갑으로부터 이제 받는 뭔가 약간 이런 스트레스도 있을 수가 있다. 아, 혹시 백경수 변리사님은 지금 그냥 실제적으로 네. 피부에 와닿는 네. 그런 어떤 장점 이런 게 있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변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만약에 이제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서 네. 집에서 쉬는 동안에 네. 혼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네. 부분. 그리고 개업도 진짜 최소 비용으로 하고 싶다라고 네. 한다면은 그냥 집에서도 사실은 개업이 가능한 그렇죠. 그런 직업인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쉽게 비교를 여러분들 해드리면 보통 치과에서 그 의자 있잖아요. 우리 진료받을 때 앉는 의자. 그 옆에 보면 드릴도 붙어 있고 막 이런데 그게 하나 의자 한 대 몇 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 돈이면은 저희 네 명이 배그가 아무 딜레이 없이 돌아가는 슈퍼컴퓨터를 4대를 맞추고 모니터도 4K로 다 듀얼로 다 발라도 다 발라도 그거에 미치지 않는 그 정도 컴퓨터랑 프린터만 좋으면 개업이 가능하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죠. 저희는 이제 컴퓨터도 다 좋은 걸로 했고 카메라도 유별리사님 때문에 몇 대씩 사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막 카페처럼 해야 된다가지고 막 벽돌 바르고 막 시멘트 바르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병원 수준 들었죠. 네. 이거 지금 본전 먹으려면 열심히 찍어야 됩니다. 이거 열심히 맞습니다. 식탁도 이거 북유럽에서 이 북유럽 나온 판때기 이게 얼마나 좀 손가락 부러질 것 같은데. 네. 어쨌든 투자의 개념이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투자 비용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른 전문 직군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다.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그래요. 일단은 목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. 지난 콘텐츠에서 다룬 그 연봉의 신문 기사의 수혜를 어느 정도는 봅니다.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국산차 매장을 딱 갔는데 제가 추리닝에 스레빠를 신고 이렇게 일요일에 친구랑 국산차 브랜드 전시장을 딱 들어갔는데 아예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.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. 왜냐면 잠깐만 저거 차 안 살 거 뻔해. 그냥 심심하니까 그 옆에 있는 수입차 매장을 가보자. 이렇게 간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 자연스럽게 이제 명함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네. 명함을 딱 주니까 바로 시승해 보시겠습니까? 그냥 아니요, 전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수입차 시승에 있어서는 약간 프리패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결혼정보 업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그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. 네.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저희가 같이 같은 해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. 합격자 발표가 난 날, 그러니까 전 기수의 47기 합격자 발표가 난 날 저한테 막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변리사님 합격 축하드린다. 저희 뭐 어디 결혼정보업체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상하다. 난 합격 안 했는데 보니까 동명이 이미 있었던 거. 또 이거는 제가 연수원 때 뭐 그럴 때 들은 얘기인데 뭐 듀오나 뭐 가연 막 그런 데서는 그냥 약간 이런 전문 직종 사람들이랑 이제 그 여성분들을 그 뭐라 해야죠? 미팅처럼 몇 대면 미팅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주선도 많이 해준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자리에도 초대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실제 참석 경험은 저는 참석은 안 했어요. 안 했는데 백경수 변호사님 뭐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? 20대 후반에
경험이 굉장히 많죠. 네. 네, 그런 결혼, 기호나 예, D사 뭐 네. 네, D사. 뭐, 이 그다음에 노블 뭐 이런 거 뭐 많이 했었죠. 많이 오잖아요. 네, 많이 했었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제 네. 청담의 어떤 아줌마들 네, 많이 마담도 와서 뚜쟁이들. 네. 많이 했습니다. 제가 뭐 대략 뭐 2자릿수로 네. 네, 소개팅을 네. 했었죠. 근데 뭐 결론은 이제 뭐 그게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네, 결론은 주변의 지인분들이 소개해 주는 게 훨씬 낫다. 그쵸.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또 한 가지 있는 것 또, 같아요. 또 한 가지 약간 이제 금융적인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? 아, 어쨌든 저희가 변리사 합격자 날 이제 그 자격증 가지고 대출을 해줘. 그 모의 네, 네. 하잖아요. 네. 합격자 합격자 환영 신분. 합격자 환영회를 그 합격자 발표한 날 바로 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교대 그 법원 네, 앞에 네, 그 네. 컨벤션 홀에서 했었죠. 근데 이제 거의 가자마자 이제 바로 합격자 신분으로 그 마이너스 통장 네. 가입을 받아주죠. 네. 그게 뭐 거의 최저 금리인 것 그렇죠. 같은데 이자도 엄청 싸고. 요즘도 한 1억 정도 음. 나오겠죠. 그래서 그렇게 해줘가지고 좀 금융적인 음. 어쨌든 그런 이제 좀 초기 이제 사회생활 준비할 때 그런 버퍼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거 이용해가지고 3시리즈 뽑고 그랬죠. 작살 날 뻔했죠. 네, 아주 그때 아주 피통 쌌습니다. 3년 동안. 정리해보면 일단 변리사의 장점은 첫 번째, 일단 개업 비용이 별로 안 든다. 그다음 업무 자유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결정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. 그다음 사회적인 지위,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. 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수입차 매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집을 구한다든지 어쨌든 어떤 우리가 재화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. 근데 금융권에서도 어느 정도 좋게 봐준다. 뭐 이 정도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뭐 변리사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단점이란 게 단점은 무엇일까요? 네. 아까 저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나 어디 매장을 가거나 했을 때 대우가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네. 지금도 이제 명절 때 그 우리 이제 촌이라고 합니다. 네. 촌에 내려가면 이제 아직도 친척들이 물어봅니다. 변리사가 뭔지 모릅니다. 변리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시골 분들은 네, 네. 뭐 변호사다 그러면 네. 다 모두 전 국민이 다 아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는 시험이 합격하기 어려운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인지도가 낮은 직업이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네.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유튜브 활동하고. 이번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비소성이 유지가 되면서. 그렇죠. 네. 연결되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면 이 주변의 기대감. 주변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개업하지 않은 어떤 그 월급쟁이 변리사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처럼 갓 개업한 변리사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. 실무적으로 좀 가볼까요?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할 때는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어요? 그 단점을 생각을 못했네. 우리가 이제 뭐냐면 다른 전문직들 의사나 변호사 대표적인 그 전문직 종이 의사 변호사다 보니까 네네네. 자꾸 이제 그 발례를 들게 되는 건데 의사분들 이제 변호사분들 보면은 그 지금 가지고 있으신 어떤 지식 가지고 계속 일을 이제 네. 하시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요.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 의사님이시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숙달된 어떤 스킬을 가지고 네. 반복적인 네. 그런 업무를 하시는 편이 많으시죠. 네. 우리 변리사 같은 경우는 신기술을 접하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독점권을 취득해주는 일이 주 업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년 동안 센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화학 쪽 일이 들어온다. 그런데 갑자기 화학 쪽 엔지니어 분들과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후달리죠. 그래서 그 신기술에 대한 습득을 계속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런 부분이 제가 일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. 예전에 한번 제가 백형수 변호사님이랑 뭐 업체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전자 내지 화학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기계인 거예요. 챔버 어쩌고 근데 거기서 저희 두 명 다 T사 말씀하시는 T사. 거죠? 네. 저희 두 명 다 아는 척한다고 되게 힘들었잖아요. 거의 뭐 거기 이름이
그럴 때는 또 스킬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빨리 잽싸게 밑에서 검색해가지고 네. 아까 전장에서 그 뭐 ABC 저건 뭐죠? 뭐 이렇게 네. 그런 식으로 네. 되게 힘듭니다. 진짜. 네. 연기력이 뒷받침돼. 뭐 갑자기 ACL 장비라고 하는데 뭐 들어봤어야지 알죠. 그러니까. 네. ACL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다.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기업이 아까 전에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. 변리사의 사실 전체 등록 변리사의 60-70%가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20-30% 정도가 대전에 위치해 계시고 그게 다 이제 특허청이 대전에 있어서 그렇고 네네. 네, 또 주요 연구소들, 네. 대기업 국책 연구소 뭐 이런들이 다 대전에 있으니까 그 이남으로 내려가면 거의 대부분 이제 영세한 사무소들이 네. 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향 땅에 갈 수가 없어요. 저희가. 네. 큰 네. 단점이죠. 네, 그러니까 의사들은 아무리 인서울 해가지고 대학에서 졸업해도 다시 고향으로 딱 회귀 본능 있지 않습니까? 동물은 다 연어가 이렇게 막 엠차가 올라가잖아요. 네. 사람도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. 그래서 저희 뭐 병원이랑 자꾸 이제 또 병원이랑 비교를 또 합니다. 네. 그게 있어요.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. 네. 아, 저희는 고객이 사무실에 거의 안 옵니다. 아. 네. 차 타고 가야 됩니다. 무조건. 차를 타든 뭘 하든 저희가 가서 방문 상담이 90% 이상입니다. 그거와 또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살다가 한 번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 특허나 상표 출원은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.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. 이게 근데 못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- 지금 너무 할게요. 그래서 댓글과 구독을 해라 이겁니다. 댓글과 구독이 필요하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에다가 정말 나 그때 되게 슬펐다, 그때 정말 힘들었다 이 얘기하는 게 약간 좀 그런 것 있어요. 그럼 가장 힘들었던 거를 뭐 하나라도 뭐 얘기를 해보시죠. 변리사가 돼서 네, 아 고객한테 네. 아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네. 그냥 대표 저 옆에 있는 아 그건 이제 영업 차원으로 네, 영업 아하. 차원. 영업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. 영업을. 예? 그게 다 퀄리티에 자신 없어 그런 거예요. 일만 잘해봐. 자존감을 좀 훼손할 수 있는 영업 자리 같은 것들도 덜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단점이라는 단점이긴 하다. 마무리 한 줄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영 변호사님. 전 변리사 뭐 모든 직업이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변리사는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다. 지렸다 그냥. 혼자 착한 척 하려고. 네, 오늘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